부산 기자들의 속 시원한 취재 뒷풀이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또 코로나가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확산되고 있던데 다들 마스크는 밖에서 잘 하고 다니시죠? 맞아요. 요즘 일상 속에서 정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일상 속 소규모 집단 감염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거의 내 몸처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안 쓰고 나가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어색한 것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 째려봐요. 그런 거 있죠. 좀 이렇게 피해가고. 이제 또 이제는 안 쓰고 벌금까지. 맞아요. 돈 내야 돼요.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출근한다 이러면 차키 챙기고 그다음에 지갑 챙기고 뭐 이렇게 하고 나갔었는데 이제는 저희 내 몸처럼 딱 붙이고 나가야 되죠. 네.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마스크를 딱 쓰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요. 기본으로. 네. 저는 이제 녹화의 기준은 내일 1.5단계 지역에 가야 돼서 그래요? 그렇죠. 딱 벽이 스르르 치는 간단한 이야기만 들어도 네. 움찔? 이 가격에 철저히 더 신경 쓰고 가시는데. 네. 그 절찬 상영주의죠. 우리 그 캠페인 하나가. 네, 어떤 캠페인이죠? 슬로건은 이제 바르게 쓰는 마스크가 백신이다. 뭐 해서 절찬 상영주의인데 하지 말아야 할 마스크법 4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자 따라하십시오. 임마. 예? 예? 삐삐처리 나는 임마 말고 네. 입마. 입. 그다음에 코만 막는. 코만 막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엉성하게 이렇게 좀 딱 밀착시키지 않고 턱마 이렇게. 턱에 걸고 다니고. 턱에 거는 거. 턱에 거는 거는 요즘은 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과태료 오게 되면서. 그 저는 항상 이 녹화라든지 어떤 가도 이렇게 호주머니에 마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거 안 지키면 황마. 네, 이렇게 이제 부산 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을 잘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네. 이제 청개구리 행세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면 또 부산시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네, 뭐 대충 비슷한데요. 이제 바로 부산시의 지지부진한 수소차 보급입니다. 수소차. 네, 수소차. 과연 노력은 하고 있는 걸까요? 요 앞번의 기자회견 주제도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해상풍력이요. 해상풍력이었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요즘 대세긴 대세인가 본데 부산시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 에너지 이제 인프라 구축을 둘러싸고 각 지자체 이제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 광역단체단체에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제 주도권을 지려는 각 지자체 행보가 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창원이나 울산 같은 이런 쪽에서도 이런 네네.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이쪽이 많이 좀 네네.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선포식 관련해서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소 네네. 관련해서. 이제 울산시, 광주시, 이제 창원시가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수소차 보급에 뛰어들면서 이제 맞아요. 그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창원시는 수소 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수소버스 개통할 때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오고 참 떠들썩했죠. 또 울산은 자동차 제조의 도시답게 2018년부터 벌써 이제 수소버스 시범 운행 당시 상당한 화제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수소버스를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다녀오셨잖아요. 오, 네네. 타보셨어요? 예, 타보셨습니까? 제가 앞에 들어 누워서 태워달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누워도 안 됐어요? 네. 얼마나 귀한 버스길래. 현재 이제 그 수소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이제 기술 이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취재 갔을 때는 그 배차가 네. 상당히 이제 오후 늦게 돼 있는 관계로 시간이 취재 시간과 맞지 않아서 아쉽게 타보진 않았는데 실제 네.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엔진이라든지 엔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차이. 이렇구나라는 게 근데 안타깝네요. 그걸 탔었어야 돼. 누워도 안 됐어도. 네, 누워서. 1박 2일 동안 더 누워서 끝까지 탔었어요. 저 끝까지 탔잖아요. EMU 250 탔지. 개통 전에 해변 열차 탔지. 네. 타야 되거든요. 뭐 하나 타고 오셔야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한번 타는 걸로. 예. 그리고 지난달 23일부터 울산에서 시범 운행 중인 수소 시내버스입니다. 외관과 실내 모두 일반 버스와 다를 바 없지만 엔진을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엔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종 벨트와 밸브, 엔진 등 수백여 개의 부품들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수소차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구조입니다. 부품이라고 해봐야 전기를 모아두는 축전지.
그리고 배터리 등이 전부입니다. 시범 운행하는 업체에서도 연비 효율이 좋고 진동이 작아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수소버스는 외부 공기를 흡입해 미세먼지 등을 거른 뒤 남은 산소를 수소와 결합해 발생한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달리면서 뭐 어떻게 자연적으로 공기 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서 정부는 내년까지 서울과 창원, 울산 등 6개 지자체에 수소버스 30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와, 이게 벌써 2년 전이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력이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수소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예방과 같이 그 정부의 환경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강화되고 있죠. 네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작사 차량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차를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속도가 좀 잘 나가고 있습니까? 부산은 현재 2019년에 그 시내버스 업체인 대도운수에서 5대 보급한 이후로 네. 도입한 네. 이후로 현재는 아직 없죠. 이제 없는 상태인데 2018년에 이제 정부에서 처음 추진한 이후에는 2019년에 한 번 된 이후에는 없고 수소버스 대상에서 사실 부산시는 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부산시가 지금 뭐 수소버스 배정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요구는 하고 있군요. 의지는 있단 하고 말입니까?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건 나중에 또 예. 당시 이제 제가 취재했을 때 느낀 점은 뭐냐면요. 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이유가 부산시는 준비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지 않느냐. 준비가 예를 들어 수소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2018년 당시 두 곳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현재 진행형이었고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차를 주면 뭐 하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충전소 두 곳이 어디죠? 강서와 사상구 두 곳. 사상. 아니, 저쪽에 서부산 쪽에만 두 군데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니, 부산이 동서인데 네. 이 동쪽은 어쩌라고? 타지 말라고요? 왜 그래 진짜? 그 버스 업체가 주로 이제 노선이 그쪽이었나 보죠, 그러면. 네, 아니, 버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에 동부상권에 이제 청강리 기장의 청강리 공영차고지 위치 한 괜찮네요. 곳, 네. 서부상권에 강서 공영차고지 한 곳에 저 지을 예정입니다. 부산의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23일 사상구 학감대로 일원에 준공됐습니다. 이 수소 충전소는 지난해 부산시와 현대차의 업무 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행정 절차를, 현대차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대도에너지가 부지 제공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들어선 첫 번째 충전소를 포함해 2022년까지 승용차 충전소 15곳 등 모두 19곳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민선 7기 내 수소차 4,500대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습니다. 일단 뭐 충전소가 확대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구축비용입니다. 한 개소당 60억. 60억이요? 예, 와.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동부산 공연차고지와 이제 강서 공연차고지 각각 한 곳이 있는데 국비가 42억, 시비가 18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막대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이후의 문제인데 이후에 12곳을 부산시는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부 민간 주도에 있다는 점, 계획이. 아니, 근데 그거를 민간 차고지 12곳을 그렇게 유도할 거다라는 부산시의 그런 참 찬란한 계획도 느낌 있네요. 자, 그러면 충전소는 그렇다 치고 지금 수소 차량으로 본다면은 부산시가 수소버스를 좀 확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여러 차례 좀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민선 7기 이내, 그러니까 2022년까지 100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는 또 500대로 늘리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는데
부산시는 27일부터 2020년 상반기 수소버스 보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버스는 5대이며 구매 보조금은 버스 한 대에 3억 원입니다. 시는 지난해 수소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해 5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5대, 하반기 10대 등 15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30대, 2022년 50대를 더 보급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를 10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근데 요 정책도 그때 그 수소 버스나 이런 도입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좀 비판이 좀 있긴 그렇죠,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한 얼마 있다가 바로 또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사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뚝딱 생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저도 기사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딴지의 주제가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했거든요. 네. 2020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2030까지 500대로 늘리겠다. 부산시의 수소버스 네. 500대 도입 발표 실체 네. 없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지적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러니까 막 지르는 거지. 내가 500, 1000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외칠 수는 있지. 레이스네. 딱 그 느낌이었어요. 달리는 그때 당시에. 거예요? 예. 아니 그때 그 우리 부산 탈곡기 안익규 사무처장님도 크게 좀 한마디 하셨잖아요. 부산시로부터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건의 문서를 좀 받아봤는데 500대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여기 문서에서. 그래. 그래요? 질렀다니까요, 그냥. 네. 근데 일단 자기-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들은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어. 주지는 않았어요. 비공개 문서인가요? 준 문서도 비공개 문서인데 비공개 찍혀 있는데 어. 그래서 사실 전화를 받았어요. 보도자료 나간 뒤에 악의적인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시작해서 이제 17분 동안 오신각신 17분이요? 네. 아니 그때 보도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내셨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버스 보급 계획에 2022년에 총 100대가 끝이다. 그 뒤에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0대라고 이제 우리 4월에도 발표했고 10월에도 발표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 발표한 게 사실상 실체 내용이 없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전화 받자마자 왜 악의적인 보도자료 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친 말들. 그럼 실체를 밝히면 되잖아. 그렇죠. 네. 네, 밝히진 않고. 해명자는 내시라고 했더니 해명자는 네. 안 내고 저한테 험한 전화. 해명 전화만? 17분 동안. 그럼 그 이후에 그 500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따로 더 뭐 받거나 그러진 못하셨고. 네, 자기들 내지는 않았고 자신들이 이제 문서가 이거보단 좀 더 많다는 게 자신들의 주장인데 뭐 검증은 안 된 거죠. 받아냅시다. 그렇죠. 실체를. 네.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 이거 진부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민선 7기 계획상을 보면 올해 15대를 추가로 더 보급을 해서 수소버스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830대가 보급돼야 됩니다. 830대. 네. 주유소, 수소 충전소 그렇게 해놓고 830대. 수소차 830대, 수소버스 15대. 아니 뭐 지르면 되는 거예요? 되나? 돼요? 확인해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제 기자 입장에서 물어보면 이런 거 어떻게 다 찾아요? 이런 자료들을. 속이 와요? 부산시나 시의에서 뭔가 이제 계획이 발표하면 이건 서류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파 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뭐 여기 계획의 뜻이 민선 7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830대 수소차대 있고 수소버스가 지금 15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됐는지 올 연말에 확인해 봐야죠. 한 달 남았다. 네. 뭐 하면 되지 뭐. 순. 네, 그러네요. 내가 예. 부산시라면 이러겠다 이 방송 보면 나 하면 되지. 어. 일단 하면 되지. 이번에는 170분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소차가 이게 미래 운송 수단, 교통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에 이제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살펴보면 부산시가 준비한 이제 과정도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이 또 충전소 건축과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이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충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 잘 안 될 텐데 일단 시민들의 관심을 먼저 좀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들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의 양이 뭐 많다 적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충전소 때문에 좀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환경적인 얘기든 정책적인 얘기든 같이 좀 공론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그쵸. 이제 저처럼 이제 sup도남, 도시의 숲을 사랑하는 남자. 도시의 저는 참- 갑자기 예. 습도 도순남 아니에요? 도순남?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 갈지에 대한 의식 전환을 꾸준히 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저는 수소차 보급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우리 이제 그 현재 우리 부산시 이제 수소차 보조금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 3천. 3천. 네, 근데 이제 착각 얼마길래? 차량 자체 가격이 한 7, 8천 정도 하기 때문에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서 이제 부담은 있는 게 맞습니다. 7, 현재 8천에 3천. 그러면은 보조금을 뺐을 때 이제 보조금을 받고 이제 했을 때 네. 차값이 얼마면 사시겠어요? 보조금을 뺐을 때 저 4천? 4천. 저는 한 3천. 저도 한 3천 정도. 그럼 수소차 지금 사실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 그 뭐 돈도 돈이지만은 이 수소차를 도입하고 전기차를 도입하는 이유가 환경을 위한 거잖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좀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화석 연료 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들 또 다른 2차, 3차 오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또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뭐 수소차만이 아니고 수소 경제 네. 활성화도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좀 크게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네. 안전 문제, 이제 어제 폭발 사고 있었죠. 폭발 사고 네. 등 안전 문제가 일단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수소 에너지 역시 온실가스 배출 문제, 환경 문제가 짚게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기술 문제. 여전히 해외에 의존한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문제, 국내 자체적인 기술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라든가 이제 어쨌든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래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하루빨리 보완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수소 에너지도 뭐 브라운 수소, 블루 수소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가지인가 이렇게 구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결국에는 수소 에너지도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 꼬마 자동차 붕붕 있잖아요. 꽃향기만 맡으면은 앞으로 가는 그런 식의 자동차도 노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붕붕붕. 그 붕붕붕. 아무튼 뭐 부산시 우리 계속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채찍질 좀 맞아가면서 힘내서 좀 수소차 확대 보급에 힘써야 할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꽃향기로는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아직은. 네. 자,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부산 기자들의 말말말입니다. 안일규 사무처님께서 시작을 해보실까요? 부산시 수소차 확대 보급은 걸음마다. 걸음마도 사실 잘 걸어야 되는데 지금 한 발이 좀 절고 있는 걸음마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쨌든 대폭적인 확대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된다는 점에서 걸음마다. 네. 김현정 기자. 부산시의 수소차 확대 보급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은 창대한데 구체적인 근기는 없고 참 이 뜨뜻미지근한 게 확실히 뜨겁던지 차갑던지 좀 명쾌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시의 수소차 확대 보급은 속도전이다. 이게 단순히 뭐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좀 떠나서 이미 정부가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또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계획을 내놨으면은 그만큼의 속도가 뒤따라져야 되는데 정책을 내놓은 것에 걸맞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은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속도전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김하식 기자님. 생각이 없어요. 자, 오늘 부산의 수소 경제, 수소차, 수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속도를 많이들 내고 있지만은 부산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지부진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산시의 정책에도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사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